됐지? 바꾸지 말고. 됐지? 시작한다. 자,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칸막이 별로 그 안에 공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라서 앞으로 중복조합 유형을 됐다 많이 보게 될 건데 그 큰 맥락이 그거야. 얘네들 도대체 몇 개씩 고를 거야? 그 경우가 바로 중복조합을 뜻하는 거구나가 제일 그나마 중복조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좋은 경우거든요. 이렇게 봐봐. 7개의 붉은 구슬과 3개의 흰 구슬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상자가 A, B, C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똑같은 붉은 구슬이 이렇게 7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공이 어디 갈지 고르고 이 공이 어디 갈지 고르고 이 공이 어디 갈지 고른다 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해요? 서로 구분이 있지 않죠. 구분이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되려면 빨간 공을 5개, 1개, 1개 넣을지 2개, 3개, 2개 넣을지 1개, 4개, 2개 넣을지를 결정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3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똑같은 7개를 몇 개씩 넣을지 결정할 거니까 A 3번, B 3번, C 1번 고르면 셋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A 안 고르고 B 안 고르고 C만 7번 고르면 빵빵 7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고. 그래서 결국 A, B, C를 합쳐서 총 7번 고를 건데 몇 번씩 고를지 결정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서 3H7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사과, 배, 귤. 나 여기서 과일 3종류에서 집에 갈 때 7개를 사가지고 집에 갈 거래. 그러면 과일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요렇게. 그러면 사과 몇 개? 사과 4개 사고 배 2개 사고 귤을 하나 살 수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다 귤만 좋아하면 귤만 7개 살 수 있겠지. 이런 경우들이 다 서로 다른 경우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7개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3H7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랑 저거랑 구조가 똑같다는 생각이 어렵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X 플러스 Y 플러스 7은 7이래.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그 얘기는 해가 511일 수도 있고 115일 수도 있고 007일 수도 있는 거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무슨 상황인 거야? 얘 몇 번, 얘 몇 번, 얘 몇 번 합쳐서 총 7번 누구를 고를지 결정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3H7인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7승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X 7승이라는 항도 나올 거고 Y 7승이라는 항도 나올 거고 Y 제곱 Y, X 제곱 Y, Z 4제곱이라는 항도 나오겠지. 결국에 항의 종류가 달라지려면 연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몇 번씩 고르는지에 따라 항의 종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것도 3H7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게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비슷하냐면 서로 다른 N개를 몇 개씩 뽑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씩 뽑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모든 상황이 NHR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윤곽이 잡힐 거야. 근데 이제 유형을 하면서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빨간 공 서로 다른 똑같은 빨간 공 7개가 있대. 그 7개를 여기에 몇 개씩 집어넣을지 결정하라는 문제니까 3H7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하얀 공 3개가 있대. 지훈아, 그럼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3H3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9C 7이니까 9C 2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5C 3이니까 5C 2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되고 지호야 이해돼 중복조합? 자 그 다음에 지호가 해봐 그러면 12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 9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먼저 해보자. 지호야, 얘 개수는 몇 가지야? 4, 5, 6, 7. 정답. 오, 이해했네. 똑같은 1이 9개 있는 거야. 그걸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에 나누어서 담을 거야. 그럼 몇 개씩 담을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3H9.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1이 9개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게 한 가지.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뭘 뽑아가지고 하나씩 줘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야. 그러면 혜수야 몇 개만 더 구해주면 돼. 몇 개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6개. 그럼 답은? 6. 연우야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알아요. 잠시만요. 10, 20, 12, 17. 맞죠? 더해서 1 빼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얘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10, 시간이 연병을 하네. 더해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80, 80 6. 6. 근데 이게 11C라는 것 같고 8C라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 응용. 자 일단 X가 2 이상이고 Y는 3 이상이고 Z가 마이너스 2 이상인 해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알았어. 넘어갔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에 2개, 2개 주고 Y에 3개 주면 4개, 4개 남으니까 3H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중복조합이 뭐가 쉽냐면 빈 상자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몇 개씩은 가져야 됩니다라는 문제 풀기가 진짜 중복조합이 훨씬 쉬워. 중복 순열보다. 너네 그거 기억나? 서로 다른 것 5개를 4사람한테 나누어 줄 건데 못 받는 사람 없이 나눠주는 방법에서 이거 구하는 거 기억나? 네. 이거 5개 중에 4개 뽑아가지고 4개 먼저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4사람한테 편하게 주면 틀렸었지. 그거까지 기억나? 이거 무조건 둘 하나로 4송이로 분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4팩 했어야 됐던 거. 이거 풀기가 그지야. 근데 야 서로 같은 꽃송이 5개를 4사람한테 준대. 못 받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대. 그럼 뭐 하면 돼? 하나씩 줘. 하나씩 줘. 그럼 몇 개 남어? 하나 남지. 그 하나만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면 되니까 4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중복조합이 적어도 깔린 문제가 진짜 쉬워. 먼저 주고 시작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근데 문제를 더 풀어봐야 이해가 좀 와닿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 유형 중에서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셋 다 홀수래. 이거 먼저 없어. x는 1 이상이고 y는 2 이상이고 건유라 z는 마이너스 2 이상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는 쉬워. 하나 주고 2개 주고 시작할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얼마야? 6. 뭔 소리야? 아니 이거 지금 아직 주지 않았잖아. 몇 개 줄지 결정하지 않았잖아. 여기는 하나 준다 했고 여기는 2개 이렇게 준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아직 안 줬으니까 빵이야 빵. 빵 개 있어. 근데 얘가 빵 개 말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도 괜찮대. 그럼 얘 시작 지점은 0이 아니라 y잖아. 그러니까 2개를 빼서 와. 그래서 총 9개 중에서 얘한테 2개 뺏어서 얘한테 주고 이 하나만 사용한 거야.
그래서 3H8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 봐. 얘 9개를 나누어 주기 전에 기본 상황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인 거라고. 그 중에 이렇게 되면 하나씩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6개만 논아줍시다 이거잖아. 2개 주고 3개 주세요. 그리고 얘는 0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4개만 논아주면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 주고 2개 주세요. 근데 얘는 0 말고 -대도 되고 -2대도 된대요. 스타트가 -2에서 출발해서 논아주기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2개를 뺏어 오면 얘 2개를 얘한테 주고, 아니 얘 2개 뺏어서 얘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만 9개 중에서 준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거니까 3H8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 음수일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요 유형 홀수 유형도 있어요. 야 셋 다 홀수인 경우에 쓰고 가래. XYZ가 셋 다 홀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홀수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무조건 홀수지. 여기다가 뭘 쳐 넣어도. 오케이? 뭐부터 넣을 수 있어?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 맞지? X' 0대도 되잖아. 어차피 1은 홀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1 3개 넘기면 6대입니다. 2로 나누어주면 결국 요게 3개 되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이 뭐겠어, 그러면? 이렇게 끝인 거예요. 이해돼? 아니면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홀수래. 하나씩 먼저 주자. 홀수니까 0은 짝수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요? 3개 주면? 6개 남지요. 그 6개를 하나씩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만 주면 짝수로 변해버리죠. 그럼 주려면 몇 개씩 줘야 돼요? 2개씩 줘야 되죠. 그럼 2개씩 몇 덩어리야? 3덩어리지. 그래서 3H3 이렇게 해도 돼요. 저 3덩어리를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자. 똑같은 3덩어리를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쉬운 사람들은 식으로 풀어도 되고, 지금 같이 생각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리고 둘 다 하는 게 중요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13번. 자,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하기 전에 아까 1-3번이랑 8-3번 해준다 했었죠. 1-3번이랑 8-3번. 일단 3번 왜 앞에서 하자 그랬냐면 이거 2번 중간고사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집합 배우잖아요, 너네. 집합의 개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대신에 집합은 경우의 수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집합 A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얘 풀이는 무조건 이게 옳아요. 집합을 직접 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요 문제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B가 있고 원소가 5개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 원소가 5개 있다고 했으니까 1, 2, 3, 4, 5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집합이 달라져. 1, 2, 3, 4, 5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집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1, 2, 3, 4, 5를 여기에 넣을래, 여기에 넣을래, 여기에 넣을래, 여기에 넣을래 결정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 차집합 A가 여기야 3번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준 거야. 3번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준 거야.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3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 들어갈 수 있는 게 3자리 있고 2 들어갈 수 있는 게 3자리 있고 3 들어갈 수 있는 게 3자리, 4 들어갈 수 있는 게 3자리, 5 들어갈 수 있는 게 3자리겠지. 근데 공집합이면 안 된다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B가 공집합이 아니려면 2에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가는 2의 5승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볼 거야. 243에서 30 빼면 211. 211 맞나요? 네. 요렇게 푸세요. 요렇게.
그 풀어서 맞춘 사람들도 이 풀이가 아니면 풀이를 고쳐주세요. 요게 압도적으로 쉽거든요. 언제? 집합 AB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 원소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을 고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세요. 영역을 고르는 방법의 수. A가 뭐면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A가 뭐면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세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조건을 만족시키게 어디 들어갈지 원소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3번. 이거 8-3번. 풀었어? 8-3번 못 푼 사람. 야, 속도가 똑같고 요 경로를 따라서 걷는데 속도가 똑같고 요 경로를 따라서 걷는데 그럼 둘이 만나는 곳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이 길 따라 걷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갑을 병. 갑은 여기서 스타트. 갑은 여기서 스타트. 을은 여기서 스타트. 셋 다 속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 따라 걸으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갑이랑 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중간에서 만나겠죠. 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중간이 여기죠. 이렇게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럼 병도 동시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병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결론 요 경로 곱하기 요 경로 요게 지금 답이 됩니다. 경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한 정사각 두 개를 그리고 반드시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굳이 1로 안 해도 되겠죠. 4팩 나누기 2팩 2팩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곱하면 되니까 36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복자 맞아 볼게요. 13번. 뭐야, 왜 이렇게 적어? 중복자를 좀 많이 풀었을 때. 근데 저희만 많이 풀릴까? 어차피 3학년 1학기에 보는 애들도 많은데. 맛만 봐, 3학년에 보는 애들. 근데 2학년에 보는 애들은 지금 시너지 확통 좀 뽑아줄게. 중복조합 유형 25개인가 있거든요. 한 150문제? 야, 3학년에 확통 보는 사람, 2학년에 확통 보는 사람 고인고밖에 없죠. 정신여고랑 고인고만 2학년에 보더라고. 정신여고는 2학년 2학기 때 보고 고인고는 2학년 1학기 때 보고. 포인 저거 학통 그거 뭐야 시너지 뽑아줄 테니까 너네는 따로 엑스트라 숙제를 일주일에 한 300문제씩 해. 알겠지? 그건 할 수 있지? 근데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야 이거 학통은 문제 푸는데 1시간에 잘하는 애들은 진짜 한 7, 80문제 풀어요. 시너지 같은 기본 유형선은 어려운 문제집 아니니까. 그래서 보이는 따로 요거 숙제 추가로 내줄 테니까 요거 숙제 더 해오세요. 문제 좀 하나 더 풀어야 돼요. 책을 살래? 뽑아줄까 살래? 뽑아줄 테니까. 야, 그래서 보이는 2배로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 그나마 문과 갈 거면 뭐 기하 안 해도 되니까 딱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고생하고 끝인데 2학기부터 이제 한 과목씩 하니까. 근데 이과 가는 애들은 매번 2과목씩 볼 거예요. 대수 학통, 미적 기하, 미적 투랑 선택 과목, 고급 수학이나 이런 거. 그래서 매번 남들보다 2배씩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논술로 잘 가고 수능 수학이 잘 나오는 거예요. 보인고가 압도적인 합승량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물론 보인고에 300등 하면 뭐 똑같은데 200등 300등 하면 뭐 어때 일반계고등학교 가지 뭐 굳이 9천만원씩 내버려가면서 보인고 다니는 의미가 돼버려서 별로고 수학이 적어도 100등 안에 들려면 진짜 남들보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2배는 해야 됩니다. 2배씩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 보통의 학교들은 기하 정도만 2학년 때 1학기나 2학기 정도에 이과 애들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수랑 활동하는데 근데 보이는 안 그렇고 그 다음에 너네 내신 좀 나오는 애들은 학교에서 고급 수학 하라고 해. 고급 수학도 엄청 그지 같아. 엄청 헬이야. 그리고 문과 애들은 이제 경제 수학 같은 거 하고. 자, 13번 보시면 그리고 고급 수학 해야 돼. 저거 왜냐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개설 안 되는 과목이라서 그거 보고 너네 보인 뭔지 알아. 학종 쓸 때. 자사고만 개설되는 과목들 보고 그 생기부에 학교 이름이 안 나오거든. 이거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근데 뭐 가지고 티나냐면 선택 과목 보고 아예 자사고구나라고 바로 알아서 자사고랑 일반고랑 일단 분류하고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일반고는 뭐 1.5 넘어가면 그냥 버리고 자사고는 2.0까지는 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생기부 보고 갈라서 그래서 이제 일반계고등학교는 보통 한 1등급 정도 9등급제에서 1등급 정도였으니까 5등급제에서는 한 0.5에서 0.7 정도? 그래서 2까지도 차이 나서 저기 보통은 일반계고등학교 연고대 학종 프리패스 하려면 9등급제에서 1점대 초중반이었는데 저기는 배제 보이는 2점대 후반까지 연고대 프리패스 했었거든요. 그래서 1.5등급 정도 차이 났으니까 5등급 영어에서는 한 1등급 정도 차이 날 거야. 1.0이랑 2.0이랑 비슷하게 봐 학종에서. 그래서 자사고 가는 거라서. 근데 어차피 2점대 중반 넘어가면 의미 없어져. 학종으로 못 가. 도태된 아이, 자사고에서 도태된 아이라는 게 티가 확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2.0까지는 만들어야 돼. 그리고 1점대 들어가면 스카이 그냥 웬만하면 가 학종으로. 근데 이제 보통 1점대 들어가는 보인고 애들이 모의고사 보면 다 합쳐서 한 4개, 5개 틀리니까 연고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시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도 되는 보인고 애들은 수리논술 문제 풀어도 다 약대나 의대 같은데 논술 문제도 수학 문제 풀거든? 그렇게 막 보인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경희대 약대 수리논술 문제였던 적도 있어. 고2 때. 그래서 너네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남들보다 2배는 했대. 최소 2배야. 그래서 이제 보인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애들 보면 지금 뭐야? 우리 반도 하트반도 지금 많이 푼 편인데 지금 보인 애들 중에서 기말 끝나고 나서부터 오답 정리 다 해가면서 1100문제 이상 푼 애들이 있거든 다른 반에. 그런 애들 진짜 성적 빨리 올라. 바로 2자리 등수로 바로 올라갈 거야. 지금은 물론 100등대 후반에서 200등대 초반인데 그렇게 정리하면서 기지개 수학만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매일 한대. 그러면 당연히 2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제 좀 압도적으로 가지는 거야. 근데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한 100등대 초반에서 100등대 중반까지 100등부터 150등에 있는 그 어중간한 라인이 적당하게 공부하면 뒤로 많이 밀려. 그리고 잘한다고 막 40, 50등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적당히 하는 애들도 2학기 때나 고2 올라가면 또 뒤로 많이 밀리고 애들이 그냥 다 적고 수학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그걸로 대학 가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좀 챙겨. 정우야, 너 때문에 하는 소리잖아. 정신을 좀 챙겨 이 새끼야. 자 갑시다.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긴 커져야 되는데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서 3개 고를 건데 얘네가 내 새끼들을 3개를 고를 건데 같은 걸 골라도 돼요 라는 뜻이야. 즉 4, 5, 6, 7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고르라는 뜻이라고. 얘만 3개 고르면 함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족시키잖아요.
얘를 한 개 고르고 얘를 두 개 고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만족시키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화살표를 긋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뭐만 해준다면 몇 개씩 고를지 결정만 해준다면. 그럼 선택의 대상이 총 몇 개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몇 개를 골라? 3개를 고르는 거라고. 그래서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인 거야. 이거 일반계고등학교는 단일 문제로도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특정한 조건이 걸리면서 중복조합도 있고 조합도 있고 막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그냥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거 애들 제대로 이해해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그리고 얘를 단조증가랑 단조감수라고 하는데 단조증가 단조감수 함수의 개수를 정확히 이해해서 푸는 애들이 잘 없어서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 얘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요 점이랑 요 5개의 점,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이 5개의 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를 성분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중간에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몇 개게? 중간에 교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해돼? 이거 OH 사인 거 보이냐? 구조가 동일하잖아. 1, 2, 3, 4를 1, 2, 3, 4, 5한테 단조 증가 함수로 보내면 얘만 5개, 얘만 4번 고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교점 안 생기지.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하고 중간에 교점 안 생기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돼. 증가하면서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감소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차하겠지. 그러니까 감소 말고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가 이 교점 중간에 없는 개수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확통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제일 익숙하고 편해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서 이 상황은 얘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해서 OH 사로 구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배우는 게 너무 적잖아. 우리 2개밖에 안 배웠어. 근데 시너지 한 300문제 나오거든요. 요 2개 증복순열 중복조합에 관해서 유형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신유형도 막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중복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을 건데 몇 개씩 뽑을지 결정하면 끝나는 상황이 중복조합이라고 그걸로 보통 이제 큰 틀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 얘도 몇 번씩 뽑을지만 결정하면 저절로 화살표가 가서 꽂힐 거니까 이것도 중복조합의 상황인 거고 아까 말했던 많은 상황들도 다 중복조합의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복조합은. 자, 그 다음에 자, 부호 변화가 5번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별표가 동그라미가 8개, 별표가 6개 있대요. 이거 경우의 수 내신 문제에서도 봤는데 자, 부호 변화가 1, 2, 3, 4, 5. 자, 이렇게 5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5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확통 선행을 미리 좀 한 애들은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 중복조합 쓰는 문제들이 많아서 노가다 안 띄고 중복조합 쓰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중복조합을 잘 이용하면 5, 1 기말고사 보는 게 되게 1학기 기말고사 보는 게 되게 쉬웠는데 근데 이제 선행을 안 했거나 배웠어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태반이라서 자, 동그라미가 8개 있고 별표가 6개 있다 그랬어. 동그라미 3개 남았네. 별표 3개 남았네.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어디다 넣어야 돼? 요 세 자리에 넣으면 되겠지. 야, 그리고 이거 조심해. 동그라미 여기 앞이랑 뒤가 구분돼야 안 돼요? 동그라미 넣을 건데 안 돼요. 앞에 넣어도 동글동글이고 뒤에 넣어도 동글동글이에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얘 집어넣는 게 3H3이야. 그럼 얘 집어넣는 것도 3H3이겠지? 이런 경우 있고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 있죠? 이렇게 그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 변화가 5번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5번의 보호 변화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패턴 안에서 더 이상 보호 변화가 없도록 얘는 얘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이 똑같은 3개도
이 서로 다른 세 곳 중에 선택해서 몇 개씩 집어넣을지 결정하면 끝난다고. 이게 3H3, 3H3. 근데 고무 변화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해 주셔야 돼요. 두 개. 다섯 개 남았죠? 고마워요. 총 8개 있다 그랬죠? 3H5네요. 이렇게. 또 풀어보시고. 공복조합도 직접 풀어보시고.